이 방송법을 개정한 이유가 지들 때는 전혀 할 생각도 안 하다가 갑자기 총선 때 하려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6개월 동안 총선 때까지 이 방송법을 개정을 해버려야 그 네, 네, 손발을 네, 네. 묶어놔야 자기네들이 방송에서 자기들 위주로 막 방송에서 나갈 거 아니야. 그런 내용이 자기들 유리하게 하려고. 그런 게 가장 큰 거 아닙니까? 저 방송3법은 언제 발의됐게요? 발의 시점을 보면 딱 알아, 의도를. 조선 후기? 계속 이럴 거야? 죄송합니다. 잘 몰라가지고 언제 봐야 됐어? 근데 미리 아침에 주제를 물론 우리가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아침에 겨우 기어다니는 나 진짜 와중에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지. 이거 언제 생겼냐, 발의냐 그거 물어보지 기어다니는 말죠. 와중에 송대준 대표가 보내갖고 얘는 알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만 자꾸 하라고 얘가 우리를 정말 하드 트레이닝을 하네 이러면서 기어다니긴 진짜. 했지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 저거 있잖아요. 네네. 2022년 4월에 발의했어요. 2020년 4월에. 그때가 언제야?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윤석열 초기잖아. 취임되기 직전 인수위 때. 인수위 때. 그러니까 정권이 야, 딱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바뀌자마자 야. 발의한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준비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대통령 바뀌자마자 네. 발의했다는 거는 네. 대통령이 바뀌어서 더 이상 공영방송을 우리가 네. 좌지우지를 못하겠구나. 아. 대통령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네. 소위 민주화 있잖아. 민주 시민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면서 야, 정말 이사제도를 그 이사 선임제를 바꿔서 개편을 그 전에는 이제 정부 여당 추천이나 행정부 추천이 되게 있었는데요. 좀 네네네. 많지 않았지. 일부 그쵸. 있었는데 이렇게 방송법이 바뀌면 어떤 데가 많아지냐면 시민단체 추천이 되게 많아져요. 그렇다네요. 근데 KBS 시청자위원회가 어떤 데냐면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이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을 사퇴하자마자 열린민주당 비례로 출마하는 그런 곳이야. 그런 시스템이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 보면 직능단체 있어. 예, 예. 뭐 언론노조, PD협회, 기자협회 이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 다 운동권이야. 그냥 지들이 다 싹 해먹겠다. 다 이거네. 운동권이야. 그러니까 이게 언론노조에 있는 언론노조 조합원이 어떤 사람은 기자면은 기자협회 장하고 PD면 PD협회장하고 네. 이런 식이야. 진짜 그러니까 아니 차라리 그냥 우리끼리 다 해먹을게요. 좀 이해 좀 부탁드려요. 이러면 차라리 좀 좀 낫겠어 차라리. 야 그렇지, 말로는 그렇지. 진짜 뭐 중립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시민들을 뭐 국민들을 위한 방송으로 되돌려놓게. 진짜 내 방송이었으면 침 뱉었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국민을 위한 방송인 거지. 왜냐면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시민단체들 막 추천이 자기네, 많으니까. 그래서 좌국민들. 시민단체 추천을 너무 많아서 이제 지금 이제 이번에 KBS 사장 어떻게 바꿨어요? KBS 이사들, 네. 그러니까 야권 이사들이 비리를 너무 많이 저질러가지고 그거 쳐내면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거를 맞춰갖고 바꿨잖아요. 근데 이게 되면은 이제 못 바꿔요. 워낙 이제 민주당 쪽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생각해봐 어떤 법에 시민단체 예를 들면 뭐 시민사회단체에 뭐 몇 명으로 한다 그랬잖아. 네. 그럼 그 시민사회단체를 어느 단체 규정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안 되지. 예. 근데 그걸 다 써놓은 거야. 기자협회. 근데 얘네들이 쟤들 사단법인이나 무슨 공익식 단체가 아니고 네. 임의단체야. 이미 그냥 기자들이 모여서 어느 날 기자협회를 만든 거야. 만든 거야 지들이 그냥. 그런데 그거는 이제 좌파 때는 기자협회나 이런 게 다 좌파 단체들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너무 탄압을 받다 보니까 공정언론 국민연대나 언론인 총연합회 같은 이제 우리 정철원 기자님이 하시는 그런 단체들이 생겼잖아. 뭐 진입 못하는 거야. 기존에 있던 기자협회, PD협회 이런 데만 들어가서 방송을 완전 장악하는 거겠다. 그게 이제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예. 이유를 몰라. 그거 나도 모르겠어 아직. 그러니까 아니 이동관 뭘 했어? 방통위원장이 뭘 했냐고. 이제 이동관의 탄핵 사연은 방통위원장이 된 거지. 아니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며.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뭔 탄핵이고 나발이고 왜 방통위원장이 된 게 이제 잘못한 거지. 된 거 자체가. 야 기가. 아니 근데 어쨌든 노란봉투법이니 방송사법이니 이런 거는 그나마 대통령이 거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이제 민주당이 이제 방송3법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방송3법은 MBC, KBS, EBS 이사 구성 바꾸는 거고 지배 구조 바꾸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동관 이렇게 한다는 건 얘네들이 총선을 앞두고 언론이 이미 자기 편이야. 근데 KBS 사장이 바뀌면 좀 불안하니까 지금 언론 길들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EBS 이사가 저기 아니에요? 유시춘인가? 유시춘, 누나인가? 지금도 이미 EBS 이사는 유시춘이 하고 있어. 하고 있고. 근데 혹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총선에서 지게 되면 혹시 이제 이렇게 아들이 마약을 아나 얘네들이 이제 마약에 대한 어떤 이
어떤 그게 굉장히 강하잖아. 아 이거 성 대표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지금. 노딱 걸려 마약 이러면. 아니 지금 마약 문제 가지고 알았어. 이게 내가 마약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마약도 아니고 뭐 이거 뭐 내가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이제 마약을 되게 사랑하잖아. 음. 민주당은 이제 마약 어떤 보급 정당이잖아. 아, 그래요? 대한민국 최고의 마약 보급 정당이라서 마약 중독자 아들이 없는 그런 이제 이사장이 올까봐 마약 관련 없는 그런 굉장히 아니 걱정을 그러니까 그 하겠죠? 얼마 전에 뉴스트림 그 EBS에서 법카 겁나 긁었다는 그런 기사 본 것 같은데 그건 뭐 그런 거 뭐 조사하고 있는 건가 모르겠네요. 예. 근데 우리 법카를 겁나 긁은 게 아니고 법카를 겁나 긁다가 대통령이 바뀌니까 갑자기 법카를 안 긁었어. 썼다라는 거지. 자, 그게 예. 더 이상해. 주말에 계속 그러게? 나는 그래서 EBS 갑자기 쓸 일이 이사장은 없어진 거야? EBS 이사장은 평일에 쉬고 주말에 일하는 줄 알아서 주말에만 법카를 계속 긁어가지고 근데 대통령이 바뀌니까 갑자기 근무 날짜가 바뀌었는지 주말 법카를 중단했다는 거야. 아 기가 막히네 진짜. 예. 아 그래서 정말 이게 뭐라 그래요? 나중에 그러니까 200석 민주당이 이렇게 거대 의석을 차지하면은 200석이 되면은 그나마 대통령의 거부권도 없어진다는 거 없어지죠. 아닙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재의결해서 보내죠. 예. 그러기 위해서라도 총선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또 근데 이제 생각이 또 민주당이 새삼 드네요. 200석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이면은 나라 망한 거야? 이 나라가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의 나라는 아닌 거지. 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네. 뭐 그래 마약이라고 하지 말고 기분 좋아지는 가루라 그럴까? 오늘 화면 보니까 오늘 좀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어제 많이 피곤해 술 보이시고. 우리 어제 술 많이 마셨어. 아니 실물로는 괜찮은데 화면은 거의 지금 뭐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우리 너무 실시간도 없어. 아 그래요? 서미 교수님 막 2,000 막 3,000 가까이 그랬는데 우리 1,500도 안 돼 지금. 아니 저 아직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뭐 그냥 연애해요. 뭐. 우리 그냥 오늘 그냥 막 지르고 밥좀 잘리자. 집에서 오늘 2시간 걸려서 힘들다며. 그리고 노란봉투법이 지금 더 문제거든요. 노란봉투법은 나 이제 민주노총 출신이니까. 근데 노란봉투법은 그러니까 어찌됐건 자기들한테 유리한 법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방송 3법도 그렇겠지만. 네. 근데 자기네 정부 때 이 노란봉투법은 왜 이걸 안 했을까? 유리하지 않아. 아니야? 집권하는 당한테 유리하지 않아. 노란봉투법은 집권당한테. 그러니까 뭐냐면 노란봉투법은 국가 경제에 대해서 책임감이 0.001%더 있으면 통과시킬 수 없어. 이거는 국가 경제에 대한 책임감은 일체 없고 이제 민주당이 왜 그 민주노총이 민주당에 정권농성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노란봉투법 왜 빨리 통과 안 시켜주냐. 뭐냐면 이제 투표를 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노동조합 표를 긁어 모으려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노동적이다 이런 이미지를 가져가지고 지금 그렇게 왜냐면 이제 MZ 노조 같은데 너무 밀리니까 이게 그러면 야당일 때 되게 저게 좀 유리한 법안이구나 쟤네들한테. 그러니까 아니 지금 민주당이 내는 모든 법안은 문재인 정부 때 할 수 있었어. 근데 일부 하나도 안 하는 했어. 거야. 왜냐면 그때는 그래도 네. 자기네가 집권을 했기 할 때문에 필요도 없고. 저렇게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잖아. 네. 나는 365일 중에 367일 파업한다고 생각해. 그렇지. 거의 그냥 국가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야, 이 그렇게는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거 거부권 행사하라고 던지는 법이야. 그러네. 민주당이 이제 야 우리는 민노총 너희들이랑 민노총에 소속된 언론 노조 너희들한테 우리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 싸움 줬지 그러니까 않냐. 이 이거 법은 아니야. 표 달라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나 방송3법은 통과되면은 말이 안 되는 법안이야. 노란봉투법 말고 이제 저게 노조법 2조 3조인데 그렇죠. 저기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못 하는 것도 있는데 내가 하청 노동자면 원청이랑 교섭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우조선이라는 데가 있어. 그러면 거기가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고 하청에 또 하청이 있지. 그러면 대우조선은 아무 경영도 못 하고 그 모든 교섭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교섭을 해야 되는 노조가 한 1,000개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우조선은 1,000개면 하루에 3개 해야지 한 번 할 거 아니야. 하루 종일 교섭만 해도 다 못해.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에서 무슨 파업이 일어났지. 그러면은 대우조선이 있고 그 밑에 하청이 있지. 그러면 이 또 하청이 또 재하청이 있지. 그럼 여기서 하나가 파업을 하지. 그럼 대우조선을 점거하지. 그러니까 조선사는 대우조선이라는 이제 원청은 아예 교섭만 계속하고 모든 하청들이 와서 점거농성을 해. 그러니까 아예 기업 운영이 안 되는 법이야. 저 법은. 그러니까 저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자기들도 알아.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야, 이 새끼들 진짜 그렇게 교활하다. 통과시키지 않았다니까. 오, 근데 와. 이제 이거를 얘네도 이제 이 중에 이분 그러니까 개딸 그러니까 친명계는 뭐냐면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냥 막 던지자 이런 거고 그럼 이제 비명계나 좀 이제 정신이 좀 살아 있는 그래도 IQ가 한 100점 되는 애들. 그러니까 남국이는 원래 그나마 좀 낮고 이렇게 이제 회생 가능성이 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뭐 이제 이상민 의원 같은 말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이거를 왜 던지는 거냐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서 불통 이미지를 왜냐면 그러네. 지금 소통하는 그렇지. 이미지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불통 이미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선거해보려고 노동자들의 의도야. 권리를 생각하지 않는 대통령이다 이거 뒤집어 이 씌우려고 하는 법은 거야. 말이 안 되는 법이야. 예를 들면 이제 노동자가 파업을 하잖아. 파업은 노동 3 기본권이 있어. 노동 기본권. 그래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거는 노동자가 자본가에 비해서 이제 약한 존재니까 좀 이렇게 그 약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약자에게 두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면책 특권 같은 얘네들만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특권이야. 특권 노동자들에게 주는 특권이란 말이야. 진짜 아이러니한 게 정말 약자를 보호하고 위한다는 그런 법안을 표방하면서 결론은 자기네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그렇지.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야. 전공의들이 옛날에 파업을 했지. 전공의 파업은 법으로 보고를 못 받아. 전공의는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안 돼. 그러니까 전공의가 파업은 불법이야. 근데 노동조합은 파업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주잖아. 그거는 노동자만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제 특별한 권리야. 그러게 말이야.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노동자들이 그런 이제 권리를 행사해서 단체 행동을 하거나 하면은 사용자가 쓸 수 있는 방어권이 많았어. 최국이 파업을 하잖아.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럼 여기에 다른 사람, 서민 교수님 누구든 대체 인력을 쓸 수가 있었어. 근데 그걸 막아놨어. 그걸 막았어? 최국이 파업을 하면 그냥 방송을 못하게 돼 있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법은. 아 진짜 지금? 예전에 나 MBC에서 개그할 때 PD들 그때도 막 파업하더라고요. 파업하면은 PD는 나와서 파업하고 있고 부장이나 국장이 와서 이렇게 큐 넘기더라고. 그건 돼. 왜냐하면 사업장 내에서는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그 뭐 만약에 지금 오늘부터 지하철 파업 들어간다 그러잖아. 오늘 부분 파업 들어갔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하철이 만약에 뭐 한 5천 명이 움직이고 있었다고 쳐봐. 3천 명을 파업을 갔어. 그럼 2천 명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오래 못 버티잖아. 그러면 예전에는 그러면 그 파업한 사람 대체 대신 인력이 가능했는데 일용직을 쓸 수가 있었어. 근데 그걸 법으로 다 막아놔서 쓸 수가 없어. 싹 다 망해라. 그러니까 파업을 버틸 수가 없어. 와, 근데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뭐냐면 그 법에 대해서 이제 대체 인력도 안 되고 사용자의 방어권 중에 뭐가 하나 있냐면은 이 파업 절차를 다 거친 파업,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파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막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파업 절차를 안 거치거나 불법적으로 진행하는 파업이 있잖아. 이번에 예를 들면 대우조선 같은 경우 하청이 자기 사용자가 있는데 원청에 와서 점거하면 안 된다고 불법이잖아. 그렇습니다. 예. 지하철 노조가 파업한다고 해가지고 국회를 점거하면 불법인 거란 말이야. 지하철 노조는 자기 사업장에서 파업을 해야 되잖아. 그럴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야. 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하철 노조가 파업하는데 인천 지하철 노조가 최국 집을 점거했어. 그럼 최국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해야지.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그렇지. 근데 그걸 막은 거 아니야. 노란봉투법이.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은 불법을 저지르든 뭘 하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거는 뭐냐면 얘네들의 주장은 우리가 그러면 파업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필수 공익사업장이 있거든. 병원. 그다음에 뭐 방송사.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항공사 이런 것처럼 국가의 어떤 필수적인 산업들, 기간 산업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병원 파업하면 환자 죽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파업 절차가 복잡해. 파업 절차 복잡하다. 다른데 이제 일반 그냥 자동차 공장 이런 것보다는 복잡해. 그러니까 그렇게 파업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불법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불법 파업을 엄호해서 불법을 계속 우리에게 불법까지도 우리를 합법적으로 이렇게 많은 권리가 있는데 불법까지도 우리는 불법에 대해 책임 안 지겠다. 그건 이재명이지.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되면 돼. 저 사람들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니네가 정말 이 파업 절차가 복잡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은 노란봉투법을 할 게 아니고 파업할 수 있는 범위를 법적으로 확대하라는 거야. 맞습니다. 정말 이거 어느 생각에 대한 김유진 대표님 어떤 강의를 듣고 있는 정말 수강생의 마음 그런 자세가 되네요. 제가 진우 제니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내가 노동조합에서 10년 이상 일을 했잖아. 전문가잖아요. 그 김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란봉투법이 왜 노란봉투법이냐를 좀 설명해 주세요.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가 이제 어려워서 폐업을 했잖아. 폐업을 했는데
생각해봐. 근데 상용자동차가 폐업하기 전에 정리해고를 했다고. 그건 기업이 우리나라 모든 법에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채국이 너무 10시간 일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채국이 10시간 근무인데 다른 사람 2시간 분량밖에 일을 못 해. 그럼 이제 해야지. 자르고 싶지. 난 내가 알아서 나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못 자르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요. 한번 고용하면은 절대로 자르질 못하는데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에 의해서만 해고를 할 수가 있어. 그게 정리해고야. 근데 그 정리해고 때문에 민주노총 그때 이제 식칼 테러가 일어났었던 사건이야. 그걸 합의해 줬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경영상의 쌍용자동차 망했다니까. 망하기 직전에 정리해고를 한 거야. 그래. 회사가 망했는데 이거 뭐 망하기 직전에 정리해고를 한 거야. 이제 작은 노력으로. 나가든 그랬더니 이제 정리해고 안 된다. 망하든지 말든지 우리를 끝까지 고용하고 니네가 다른 데 팔 거면 우리 고용 보장을 해달라고 이제 파업이 일어난 거야. 네네. 그때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 거야. 사측에서. 그때 파업한 거 같고. 그때 이제 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네, 사람들이 그쵸. 돈을 모아서 노란 봉투에 담아줬어. 그래서 그게 노란 봉투법이야. 노란 봉투에다 돈을 받아서 그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으로 왔었다. 막 이제 손해배상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노동자들이 막 되게 막 자살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때 이제 시민들이 더 이렇게 모아서 준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쌍용자동차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근데 사실 쌍용자동차는 조금 어떤 게 있었냐면 공장 점거 농성을 했을 때 헬리콥터가 떠가지고 이 공장을 점거한 노동자를 진압했어. 근데 진압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쨌든 도망가고 이러니까 진압봉으로 맞고 이랬을 건데 그 장면이 되게 리얼하고 자극적으로 나왔어. 그렇죠, 아무래도. 얼마나 또. 그러면서 그거를 보는 국민들이 되게 마음이 울컥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쌍용자동차는 조금 불쌍한 게 뭐냐면 쌍용이 만들었지, 대우가 인수했지. 근데 대우가 인수하면서 대우가 좀 잘못한 게 있어. 내가 그 사장을 잘 알아. 내가 대우에 있었잖아. 대우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우리가 회사를 살려야 되니까 니네 자동차 다 사라 그런 거야. 그래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대우로 오면서 대우자동차를 다 한 대씩 산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대우자동차를 사라고? 우리 차를 사라고? 쌍차랑 대우차가 하나니까 네. 대우차든 쌍차든 차를 한 대씩 그냥 직원 할인가로 구매를 해라. 그래서 우리를 1위를 만들어 달라. 그때 진짜? 현대가 있고 대우가 있었는데 대우가 그러면서 1위를 한다고. 그래요? 또 그런 그러니까 일이 이제 있었어? 쌍용자동차는 내가 그때 차까지 사고 이렇게 했는데 니네가 또 망해 먹었지 않냐. 이제 근데 대우차가 망했잖아. 쌍용차가 망한 게 아니고 쌍용차가 있다가 대우로 돼갖고 맞아. 우리가 대우가 막 차까지 사갖고 1위를 만들었더니 어. 대우 자동차 아니고 대우 기업이 망해버린 거야. 그러네. 근데 사실 대우 기업을 망하게 한 건 김우중 회장이 아니고 김대중이야. 김대중 박지원이 장난친 거란 말이야. 야, 이것도 재밌겠다. 이거. 그러면 김대중한테 가서 따져야지. 저 김대중, 김우중 뭐 친척이야? 그건 아니지. 김우중이 김대중 대통령 될 때 네. 되게 많이 도와줬어. 사실상 자금책이었어.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네. 제가 기업을 손보는 이미지를 갖고 네. 싶잖아. 그래서 제 1번으로 대우를 죽여. 그 갑자기 김우중의 그 김대중의 네. 그 기업 칼꽂기 비화야. 그거 굉장히 유명한 비화야. 그렇게 죽여놓고 그러니까 대우가 망했잖아. 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내가 쌍용차에 있다가 대우로 왔어. 쌍용차 근데 그래서 대우가 막 인수했는데 대우가 차 한 망해. 대씩 사라. 그러면 대우가 그래서 대우자동차가 그 사내 그걸로 해갖고 1위를 해버렸어. 현대를 제껴버려. 그때 그래서, 1등을 한번 했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핑크빛 네. 이랬는데 대우가 망해. 야, 그러다 또 어떻게 대우가 어. 망하냐. 진짜 기가 막히다. 어. 그때 대우에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내가 대우 그룹 노동자 협의회에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쌍용차 입장에서 노동자 입장에서 조금 억울하고 안 된 게 나도 좀 짠한 마음은 있어. 있겠죠. 아무래도. 예. 그런데 이제 근데 그런 사례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사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완전 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거 말 아니야 이렇게 이거? 감성 돋는 사례 몇 개를 가지고 갖고 그러니까 이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현대자동차 이거지? 막 그 기아자동차 심지어 막 고용 세습까지 하는 노조한테 니네도 막 불법 저질러 이렇게 하는 법이라고 이 법이. 일단 너무 웃긴 게 이게 아니 정말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이 노란 봉투에다 돈을 담아서 준 이게 포인트인데 얘네는 야 그러니까 우린 파업을 아무리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렇게 꺾는 게 난 너무 코미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노동자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런 거야. 우리가 무슨 불법을 저들어도 우리는 노동자기 때문에 우리를 근데 너무 웃긴 건 노동자도 가입된 노동자가 있고 안 가입된 노동자가 있잖아. 근데 생각해봐 우리나라 그치. 노동자들이 대부분 누구야? 정규직이지. 음. 정규직들은 사내복지도 되고 급여도 있고 고용도 그렇죠. 보장되니까 안정된 직장이야. 네네네.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터지면서 그때 막 은행들 쫙 문 닫고 대졸자들이 원하는 직장 1위가 바뀌었어. 뭘로 바뀌었을 것 같아? 뭘로 바뀌었는데요? 노동조합 있는 대기업.
아 노조가 있는 대기업. 그렇게 예. 바뀌었어. 노조 때문에 자기가 해고를 안 당하니까. 음. 이제 그런 거를 된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노동 환경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졌는데 그 쌍용 자동차의 가슴 아픈 사례를 가져갖고 그러게 말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이런 데서만 해달라고 그리고 노동도 아까 정규직이잖아. 근데 정말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 누구야? 일용직들, 자영업자들, 비정규직이잖아. 내가 민주주의 이럴 때 망할 줄 알았어. 왜냐하면 정규직들이 너무 이기주의가 심해가지고 우리 돈 더 줘, 우리 돈 더 줘. 그러면 니네가 이렇게 일 안 하고 돈을 많이 가져가면 이 돈이 어디서 나오겠니? 결국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짜게 해갖고 너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걸 계속 얘기했는데 막 말로는 막 비정규직은 우리의 동직은 막 이래. 그래서 비정규직 투쟁하면 거기에 한번 가서 깽판 치는 거 가져. 하루에 뭐 1년에 한두 번 가져. 예. 그거나 다 했다고 생각하고 사실상은 비정규직들이나 하청 노동자들 뜯어갖고 정규직 임금 배 채워주고 시끄러우니까 입 닫게 한 거잖아.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거 요즘 막 이제는 심지어 민노총 안에서도 계속 뭐 양심 선언하고 내가 그 민노총의 어떤 간부들도 오히려 민노총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라고 막 토로하는 성토하는 사람들도 속속들이 막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민주노총 지금 MG 노조가 이번에 내가 그 빨당에서 그 되게 이거 빨당에서 한 거지만 한 번 더 할게요. 네. 그 MG 노조가 지하철 노조가 지하철의 노조가 세 개가 있어. 하나가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에 있는 지하철. 그 아마 1호선부터 4호선까지일 거야. 네. 두 번째가 이제 5호선 새로 생기면서 그 무슨 한국교통 뭐 해갖고 이번에 파업하는 게 거기야. 거기서 5호선부터 8호선까지 있는 노조가 있어. 그 민주노총, 항노총이 다 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은 이번에 올 바로 세움 노조였고 MG 노조가 또 생긴 거야. 네네. 그래서 MG 노조가 얘네 왜 파업하냐면은 지하철에 너무 적자가 심해가지고 인력 조정을 하겠다 그런 거야. 인력 조정을 했다니까 이제 네. 파업을 들어갔다. 네. MG 노조가 뭐라 그랬게? 뭐라 그랬어? 니네가 파업할 자격이 있냐? 그래서 1번 네. 무기계약직들 있잖아. 우리는 그냥 무기계약직이랑 그 정규직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지 달라.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 만약에 인건비가 내가 연봉이 8천이지. 네. 그러면 대기업 같은 이런 지하철 같은 큰 사업장은 연봉이 8천이지만 실제 실수령은 1억 6천이야. 학자금 그렇지요. 나오지, 예. 하계 휴가비 나오지, 뭐 나오지. 그래서 기업 복지가 엄청 세단 말이야. 근데 이게 무기계약직 기업 복지에 그러니까 포함이 안 대상자가 되고. 아니야. 아니고. 정규직은 그치. 되고. 네. 근데 이 무기계약직을 노조가 요구했고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 거야. 그러면서 인건비 상승이 엄청나게 돼버린 거야. 두 번째는 이제 타임오프제라 그래가지고 네.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노조 활동 시간에 대해서 사측이 돈을 줘. 아 진짜. 근데 얘네들이 노조 활동 시간에 노조 활동 하냐면 대부분 이제 집회 나가고 촛불 집회 나가. 그걸 이제 사용자 돈 받고 나간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합의한단 말이야. 네. 우리 몇 시간 줄 거야? 그러면 이번에 40시간인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합의를 했대. 나 지금 기억이 그때는 지금 기억이 똑바로 안 나. 근데 그거를 40시간을 합의해 놓고 380시간을 쓴 거야. 그러니까 이제 MG 노조가 뭐냐면 네. 일하지 않는 니네가 노동자를 얘기하면서 그치. 니네가 이런 이상한 합의를 해놓고 인력 조정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니네 파업할 자격이 없다. 성명서를 냈어. 맞네. 지들이 할 일도 다 하지 않고 무슨 무슨 파업을 하냐. 너무 멋있지. 네, 역시 그래서 MG가 요즘 MG가. 내가 그때 이준석한테 큰 소리 쳤어. 뭐라고? 청년은 이런 거다. 그렇지. 이렇게 싸워라. 그럼 이렇게 싸워야지. 가서 나이도 얼마 안 된 게 성상납 받고 거물 호소인 하지 말고 청년은 이런 거다. 기성세에서의 부조리에 대해서 이렇게 싸우는 거다. 내가 막 그랬다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준서가 잘 좀 들어라 좀. 진짜. 아유 뭐 신당 창당한다고 뻥치지 마. 넌 무조건 못해 내가 봤을 때. 근데 내가 오늘 좀 이렇게 너무 많이 안 돌아왔지만 내가 우리 좀 자위를 하자면은. 네. 우리 뭐 한동훈 장관 출격하고 이래가지고 국회가 바빠. 우리가 그래. 한동훈 장관 네. 나올 때 그걸 이기려고 하는 거는 네. 예의가 아니야. 아유. 네, 뭐 저야 예의가 뭐 아니야. 그럼 우리 좌파야. 죄송하지만 저는 항상 뭐라 그래야 되죠? 뭐? 내 채널보다 훨씬 항상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어딜 가든 저는 항상 만족합니다. 저는 사실. 나는 근데 사실 최근 1년간 막 5천 명 미만 이런 거 잘 안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지난번에 막 다른 분들 막 4천 명 넘고 그래가지고 좀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이 그렇네요. 법은 결론은 통과될 거야. 오늘이나 뭐 이게 필리버스터인데 이게 필리버스터가 원래는 무한정 할 수가 있는데
국회의원 전원의 5분의 3이 동의하면 14시간 안에 끝내겠 14시간 안에 그러니까 끝낼 필리버스터도 수가 이제 있거든. 얘네가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래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이제 막고 나면 통과가 되겠지.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지. 그럼 얘는 대통령이 불통이다라고 얘기하겠지. 그러면 우리는 얘기하겠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법의 부당함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법에 대한 부당함. 이 이걸 법에- 알려야 되는데. 그렇지. 이거를 이거 어떻게 알리냐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야 이거 있지? 선거를 앞두고 막 아무 법이나 막 던지는데 그런 거지. 여러분 노란봉투법이 통과돼서 대한민국이 불법 파업의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 그렇습니다. 메가 서울이 돼서 그렇지. 대한민국이 세 개의 도시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요. 노란봉투법이나 방송산법 이런 거 진짜 이거를 좀 더욱더 공론화 시켜가지고 뭐 100분 토론이든 TV의 어떤 토론 프로그램이든 좀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 그래야 토론을 벌여야 이게 이 법이 노란봉투법이니 방송산법이 맞아. 좋냐 나쁘냐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 아니냐. 연관짓기님 감사합니다. 나는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국민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은 예전에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좌우가 싸고 했더라도 그러니까요. 지금 22대 국회의원들 있잖아. 이렇게 진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저질 국회의원들 이전에는 사실 예전에 고무신 돌리던 국회의원들 얘네보다 똑똑했던 것 같아. 그럴 때도 이런 거는 국민 토론회나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거친다고. 그래서 여론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설득한다고. 근데 지금 얘네들은 그냥 그러니까. 묻지마 통과, 뭐 막아봐 통과야. 근데 어제 모르겠어요. 우리 어제 708에서 누가 얘기해줬는데 네.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은 나 혼자 산다래. 그거 뭐야? 이재명이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그래서 내가 민주당 이름을 나 혼자 산당으로 바꾸려 그래. 네. 이번에 그 이재명이 자기가 또 인재위원회장인가 그것도 맡았더만. 그걸 딱 보더니 어. 이 당은 이제 나 혼자 산다가 됐다. 그냥 다 하네 진짜 혼자. 야 대단합니다. 예.